아이들은 감정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의 매너가 너무 훌륭하다고요? 너무 나이스한 아이라고요? 거기에는 커다란 슬픔과 함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행동 발달 과정에서 그 나이에 맞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로서 좀 일반적이고 그게 오히려 순수한 모습의 아이가 되겠죠. 때로는 너무 과한 배려를 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성숙하고 지나치게 매너가 좋고 지나치게 배려심이 많은 아이들 말입니다. 실제로 딸과 그리고 아들 이렇게 남매를 둔 가정이 있었습니다. 딸은요 뭐 이제 상담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훌륭한 그런 학생이었는데 늘 이제 엄마의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늘 응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파이팅 이런 느낌이 아니라 늘 질책당하고 늘 이렇게 뭔가 비난과 블레임을 많이 당하는 그런 아이로 자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교 시험식 기간에도 이 시험에 대한 기준을 학생이 잡는 게 아니라 엄마가 다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엄마의 기준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자기는 뭔가를 하려고 해도 늘 안 되고 늘 안 되다 보니까 엄마한테는 또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고, 때로는 주변의 아이들보다 뭔가 성적이 좀 잘 나오게 되면 너는 더 잘해야 된다고 다그치게 되고, 그리고 혹시 성적이 안 나오게 되면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또 다그침을 당하는 거죠. 이 아이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실제로 엄마도 그만큼의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아이는 엄마의 기대수준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누나와 엄마의 이런 행동들을 본 이 둘째는 엄마가 너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엄마를 힘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점점 하게 됩니다. 학습적인 면에서는 아이가 아주 성과를 보이고 아주 훌륭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아이는 잠들기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잠이 듭니다. 때로는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누나를 질책할 때도 있고 엄마를 질책할 때도 있고 엄마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를 질책하고 자책하며 잠에 들곤 합니다. 근데 이 아이를요 제가 자세히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첫째보다 이 둘째가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듯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친구들과 또래에 있었을 때 아주 훌륭한 매너를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이 행동 발달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해요. 학교에서도요 자기 주장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주장만 옳다고 믿고 그 기준에 맞는지를 스스로 검열하게 이릅니다. 왜요? 집에서부터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았으니까요. 엄마가 어떤 걸로 힘들어하고 어떤 걸로 좋아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때로는 그 기준에 다다르기도 본인도 힘드니까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가는 겁니다. 물론 성과 관련된 때로는 비뇨기과 과정의 문제로 병원에 내원하는 그런 분들의 상담이 주를 이루고 그렇게 상담이 시작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족 상담, 자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때로는 가슴을 좀 아프게 하는, 좀 속상하게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우리 자녀들은 엄마의 눈치를, 아빠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될까요? 아이의 삶은 누가 주도적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엄마가 주도적으로 잡아야 되나요? 아빠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나요? 우리 아이들은 평생 우리와 함께 사나요? 아니면 언젠가는 독립적인 개체로 성장해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요? 삶의 기준은 누구한테 있나요? 아이들한테 있나요? 부모님한테 있나요? 아이들을 지금 응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높은 기준을 잡고 질책하고 다그치고만 계십니까? 아이들은 감정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의 매너가 너무 훌륭하다고요? 너무 나이스한 아이라고요? 거기에는 커다란 슬픔과 함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